역시 인간이 제일 중요하죠. 자, 우리 미래 인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이 풍요로운 물질 서비스를, 그리고 경제사회가 분배와 순환을 만들면은 결국 인간이 핵심적인 과제가 되죠. 자, 이제 인간 문제를 보겠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쓴 책 제목입니다. 호모 모빌리언스. 내용은 이런 거죠. 호모 에렉투스가 호모 세피언스를 거쳐서 호모 디지쿠스를 거쳐서 무엇으로 진화할 것이냐. 책이 잘 안 팔려서 영어로 썼더니 더 잘 안 팔려요. 자, 내용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인간이 스마트 디바이스와 결합해서 슈퍼맨이 되고 소셜 네트워크와 결합해서 집단 생명화한다. 여기서 새로운 인류, 호모 모빌리언스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집단 인류. 자, 이런 인류 등장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냐. 자, 평범한 제가 오감을 갖고 있죠. 자, 아바타로서 스마트 기기를 장착하면은 이제 저는 슈퍼맨이 됩니다. 백과사전에 있는 지식 뭐든지 물어보세요. 제가 10초 안에 답을 해드리죠. 놀라지도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스카이프나 구글 행아웃을 쓰면은 투시 능력이 생깁니다. 동시성을 가지고 우리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동시 회의를 할 수 있어요. 비용 공짜죠. 그리고 이제 초감각이 제공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스마트 디바이스는 이제 기계 개념을 탈피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일부가 되고 있죠. 생명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스마트폰을 떼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멘붕이 오죠. 학생들 아마 제일 큰 벌이 스마트폰 일주일 동안 뺏는 거죠. 예. 이제는 우리는 모두가 스마트 디바이스와 결합한 인간이 됐습니다. 즉 모바일 인간이죠. 이러한 모바일 디바이스와 결합한 인간은 과거의 인간과 완전히 다른 인간이 됩니다. 슈퍼맨이 됐습니다. 누구나 슈퍼맨이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백과사전을 다 한다, 대단히 우리는 존경받았을 거예요. 지금은 누구나 알고 있죠. 거기에 초생명 현상이 등장합니다. 자, 개미 한 마리 한 마리는 얼마나 똑똑하냐? 별로 안 똑똑해요. 그런데 개미 집단은 뭐라고 하느냐? 개미 무덤하고 쓰레기장을 제일 먼 곳에 설계를 하죠. 자, 개미는 농사를 짓습니다. 나무 잎을 잘라서 발효시켜서 곰팡이를 먹죠. 그리고 그 일을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노예를 만들어서 시킵니다. 아니, 이런 개미 지능을 보면 이게 개미 지능인가? 한 마리 한 마리한테 물어봐요. 네가 했니? 네가 했니? 다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집단 지능입니다. 한 마리 한 마리 개체의 지능은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그들이 집단화된 지능은 대단한 지능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런 스마트 몹이라는 집단 지능의 현상을 초생명 현상, 개미 한 마리 한 마리가 생명이지만 개미 집단이 하나의 생명이죠. 자, 이런 초생명 현상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티브 존슨은 이머전스라는 명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집단 지능의 5원칙. 우선 많아야 된다. 그리고 단순하게 랜덤하게 상호작용하고 신호가 패턴화되면 상호교류를 통해서 개미 집단이 단순한 집단이 집단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교류가 많아지게 되면은 많은 개체가 교류가 많아지게 되면은 기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고체가 되는 상전이 현상이 생기죠.
자, 체외 호르몬이 페로몬이죠. 페로몬을 통해서 개미들은 왕성한 상호작용을 합니다. 자, 이런 활동들을 조금 어렵게 보면은 혼론과 이머전스라는 용어를 쓰죠. 자, 미래 사회를 이해하는데 혼론과 이머전스는 대단히 중요한 용어니까 우리 알고 갑시다. 혼론은 부분이 전체를 반영한다. 기계는 우리가 뜯어봐도 부품 하나하나는 서로 다른 부품일 뿐이죠. 근데 사람은 뜯어보면은 사람 속에 60쪽의 세포 안에 있는 DNA는 요 60조분의 1만 가지고도 전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부분이 전체를 반영하죠. 기계와 생명의 가장 큰 차이는 부분이 전체를 반영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인간이 처음 태어날 때 세포 몇 개로 태어났나요? 하나죠. 예. 이 수정란 하나에서 분열을 해가지고 어떤 건 세포는 손이 되고 어떤 세포는 귀, 어떤 세포는 발, 척추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부분이 전체를 반영하죠. 수지침이 나오는 이유, 귀침, 족침, 카이로프랙틱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부분과 전체는 하나이면서 부분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부분에 없던 특성이 나오죠. 이런 특성이 나오는 걸 우리가 창발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이머전스죠. 이머전스. 예를 들어서 세포 하나하나에 없던 인간의 특징이 60쪽의 세포가 모인 인간에서 나타납니다. 이런 창발성을 통해서 세포 60조개를 분석하려면 엄청나게 어렵죠. 근데 한 명의 인간을 분석하는 인간 심리학이 등장하죠. 인간들이 모인 사회는 굉장히 복잡하죠. 그렇지만 사회학은 그 전체의 이머전트한 현상, 창발적 현상을 다루게 됩니다. 즉 물감을 분석해서 다빈치의 그림을 이해하려면 어렵죠. 그림은 그림으로 이해합니다. 미술관은 미술관으로. 이와 같이 부분과 전체가 반영되는 혼론 현상과 부분에 없는 특징이 나오는 이머전스, 이 두 가지가 미래 집단 생명의 가장 중요한 양대 특징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이제 인간은 DNA 진화를 넘어서 이제 미매 진화. 그래서 인간은 따로 떼어나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수많은 연결된 총체적인 집단 생명으로 진화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인간의 소멸, 개인의 소멸, 혹은 개인의 확장. 둘 다죠. 개인이 소멸되면서 개인이 확장됩니다. 나의 능력은 이제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동시에 전 세계로 내 메시지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확장돼 갈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경험한 것을 공유하려면 일일이 얘기를 나눠야 됐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댓글 혹은 실시간 검색 순위 이런 것 때문에 따라갑니다. 개인이 소멸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러한 개인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많은 수단이 있으니까 개인이 확장됩니다. 바로 호모 모빌리언스의 특징은 부분과 전체가 통합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 생각은 뭔가요? 생각은 연결입니다. 창조성은 낯선 연결, 약한 연결이죠. 우리의 뇌는 강한 연결입니다. 좌뇌, 우뇌 이렇게 이러한 뇌가 자신의 뇌는 강한 연결인데 우리의 뇌, 나의 뇌, 딴 사람의 뇌 약한 연결입니다. 약한 연결이 만들어지면서 창조성이 만들어집니다. 집단 창조성이죠. 이 집단 창조성을 통해서 우리는 모라백의 연결을 할 수 있어요. 즉 모라백은 이렇게 얘기했죠.
인간에게 쉬운 것은 로봇에게 어렵고 로봇에게 쉬운 것은 인간에게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둘이 힘을 합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집단 융합지능의 발현입니다. 자, 미래사회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개개인의 능력의 경쟁이 아니고 융합지능의 경쟁입니다. 인간의 집단지능과 집단지능이 다시 인공지능과 융합한 융합지능으로 우리가 세상의 문제를 풀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인간이 확대되면서 작은 세상이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시골 동네 옆집 도와주는 거 당연했어요. 왜? 옆집이 어려울 때 내가 시골 동네에서 안 도와주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죠. 그리고 도와주면 명예를 얻습니다. 사회가치와 경제가치가 교환됐습니다. 우리 2강에서 얘기했죠? 예, 재화만이 교환될 수 있는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옆 사람도 모르는 거대 도시, 아파트 옆에 누가 사는지 모르잖아요. 사회는 커졌는데 인간은 그대로였어요. 그러니까 경제가치와 사회가치의 교환체계가 붕괴되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의 범위가 10,000배 넓어지면서 세상이 작아져요. 그럼 뭐가 만들어질까요?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돌아가죠? 이제 경제적 가치를 만드는 성장과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분배 구조가 정부의 세금에 의해서만 그 불균형을 메우게 되면은 약하죠. 이것을 자발적 기부로 메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기부가 내 것을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경제의 가치하고 사회적 가치를 교환하는 겁니다. 이런 작은 세상이 만들어지면서 교환되면은 성장과 분배가 순환되는 선순환 사회가 됩니다. 자, 미래 사회는 성장도 하고 잘 분배도 돼야 됩니다. 작은 세상에서는 이게 가능해지죠. 그것은 인간이 집단화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세상에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선순환 철학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철학. 이제 서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싸우고 기업가와 노동자가 싸우고 이런 투쟁으로는 새로운 가치가 안 만들어져요. 새로운 성장은 뭐로 만들어지느냐? 혁신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혁신 과정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소수가 혁신을 주도해요. 혁신가들이. 그러니까 불균형하게 됩니다. 이것을 다시 지속 가능하게 게임이 되기 위해서는 분배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러한 순환을 통해서 성장과 분배를 선순환시키는 선순환 철학이 필요하죠. 바로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의 융합 현상들입니다. 세상은 다시 진화합니다. 분리해서 융합으로. 오프라인 세상, 현실 세상, 온라인 세상, 가상 세상, 융합해서 O2O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융합해서 뉴 하드웨어가 만들어집니다. 제품과 서비스가 융합해서 프로덕트 서비스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생산과 소비가 융합해서 프로슈머가 만들어지죠. 개인과 집단이 융합한 집단지능, 그리고 호모파빌과 호모루덴스가 결합한 호모파덴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융합한 개방 생태계가 등장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산업혁명 이후에 분리됐던 것이 재융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IPCO를 설계할 때 미래학과 인문학으로 문제를 찾아서 융합기술과 특허로서 문제를 풀고 담아서 기업가 정신으로 이 문제를 확산하자. 이 대장정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거죠.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문제를 발견하고 미래의 기술로 해결하고 그리고 그것을 세계에 퍼뜨리는 세상을 바꾸는 일을 여러분들은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